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 욜로라는 단어를 들고 왔는데 익숙하시죠, 욜로라는 그럼요. 잘 알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외치면서 미래보다 현실에 좀 충실하자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담은 단어인데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 확실한 행복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욜로와는 반대로 파이어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욜로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일단은 확실한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이 30대 후반에서 이 40대 초반에 은퇴해서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영어로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리타이어 얼리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지난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파이어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파이어족은 운이 좋아야 얻을 수 있는 대박의 기회가 아닌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데요. 이러한 파이어족은 경기 침체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네, 40대 초반에 은퇴가 가능한 건가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한창 일할 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4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현상은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만큼 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이들로 지금 20, 30대가 파이어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20, 30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높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해 취업난과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으며 평균 소득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정된 삶을 향한 열망이 파이어족을 탄생시킨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요즘 직장인 3명 중에 1명이 이들과 같은 파이어족이라고 답할 만큼 그 인기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미 늦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파이어족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이 조기 은퇴를 한 이후에 가장 꿈꾸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파이어족이 원하는 건 단연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이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융통성을 갖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빠른 기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조기 은퇴 이후 목표 중 1순위는 사업과 창업이었고요. 2위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3위는 인생 이모작과 노후 준비가 꼽혔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꿈을 꾸려면 좀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과연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려면 기본 자금이 대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 파이어족의 은퇴 시점은 이 1년 생활비의 25배를 모았을 때로 보통 계산됩니다. 네. 대충 계산되시나요?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1년 동안 생활비로 3천만 원을 쓴다면 가정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네. 이 돈을 부동산이나 이 주식 등에 투자해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낸다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고려해서 33배 또는 40배를 벌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게다가 기대 수명까지 증가하면서 계획보다 더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최근 사망 연령은 88세로 사실상 100세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은퇴를 앞당길수록 은퇴 기간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조기 은퇴를 하려면 그러니까 넉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겠는데 이렇게 자금을 모으려면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은 기본이고요. 꼼꼼한 자산 계획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첫걸음은 바로 근검 절약입니다. 파이어족은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 극도로 절약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도록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수동적인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이 수동적인 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임대료처럼 일하지 않고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지출 습관 점검을 추천합니다. 주요 지출 항목을 살피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짠테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짠테크가 짠돌이 재테크라는 뜻이잖아요. SNS상에서 요즘에 이런 꿀팁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대부터 이런 짠테크, 그 극단적인 이 절약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들의 핵심은 바로 이 짧게 벌고 독하게 아끼기입니다. 과소비와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하루분씩 나눠서 이 봉투에 담아놓는 이 봉투 생활법, 그리고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도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서로 이런 짠테크 일기를 써서 서로 점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국내 파이어족은 절약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업을 활용하는 엔잡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본업에 부업을 통한 추가 소득이 있다면, 그러니까 목표 자금을 달성하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도 있고 최근에 많이 하시는 이 단기 배달 그리고 대리운전 서비스와 같이 소액 벌기를 비롯해 부부 창업, 지인 공동 창업 등으로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엔잡러도 등장했습니다. 실제 대다수 파이어족은 본업을 유지하면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거나 사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엔잡러들입니다. 이렇게 부업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주식을 해서 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만큼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는데 금융시장이 악화하면 은퇴 후의 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 파이어족의 등장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언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좀 소비를 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자라는 파이어족이 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이 소비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파이어족의 확산이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소비의 주축인 20, 30대 젊은 층이 갑자기 지갑을 열지 않으면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 있는 이른바 슈퍼 세이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더뎌지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총 예금 잔액이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는 이 저축과 소비, 투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가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늘어나는 파이어족,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해진 미래의 반영이 아닐까 싶은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인생 설계는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